저 YTN의 강민경입니다. 축하드리고 질문을 오늘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에 대한 좀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통과 민생 모두 없었다라고 좀 혹평을 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특검 거부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이번 기자회견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총평은 아까 우리가 토론회 때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현재 국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해서 국민들께 직접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또 현안에 관한 입장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다. 그리고 국회, 언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앞으로도 더 진정성 있게 자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흔히 이 언론 등에서 관심을 갖는 현안에 관해서는 기본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적절한 수위에 또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부 입장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항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생각을 합니다. 테레비전제 신입니다. 예. 우선 취임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당이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5월 말 본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 협의 없다라고 못을 박은 상태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처리가 안 된 민생 법안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입장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뭐 갑작스러운 기조의 변화 뭐 이런 게 있지 않다. 그거는 다 우리 의원님들의 종합된 의사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의사 일정 등에 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이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원내대표를 마무리하고 떠나신 윤지혁 대표님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충분히 듣고 또 추가적인 대응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국회 상황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비엔 김태희 기자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위원장을 구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장 몇 석 확보를 목표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당 혁신을 위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정례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구상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직접 어떤 생각인지를 아직 만나서 들을 기회는 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국회는 의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된다. 그리고 타협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협치다. 의회 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선입견을 갖고 뭘 몇 석이다, 뭐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가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함께 하자는 우선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대화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정당으로 있었지만은 제가 아는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은 역시 저와 함께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가 의회 정치, 의회 민주주의에 관한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맥락에서는 저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접근하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때로는 다르고 그래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단은
제가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한번 접근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저 한결의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당선소감에서 단일 대우를 강조하셨는데 혹시 만약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재표결이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당론에 따라서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뜻을 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종의 표단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회는 당이 존재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의원님들이 물론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당의 의견을 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입장을 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개별 헌법기관으로 이렇게 각자 전문성 생각 하에 활동을 하시면 되고, 아주 중요한 사항, 당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 수준으로 또는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정해지면은 그때는 단일 대우로 좀 움직여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중으로 보면은 그런 수요가 늘 그렇게 많이 상시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주요 현안일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같이 당을 하고 아주 중요한 현안 또 결정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야가 또는 각 당이 이렇게 대결하는데 과연 큰 성과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동아에서 김동환입니다.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철규 의원님의 어떤 대세론도 있었는데 혹시 그전에 이철규 의원님이랑 좀 소통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철규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도 소송 상태에 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불출마한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신임 원내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윤정부에서 몸을 담으셨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내에서도 개혁의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개혁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 제가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그리고 이철규 의원 이야기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하면서 모든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책임을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저는 또 정부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다만 아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전반적으로 뭘 잘못했다 이런 식의 글을 하고 그걸 전부 철회해라 바꿔라 이런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 이 책임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포괄적인 늘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저는 많은 반론을 갖고 있고 그 시각은 우리의 정치권에서 네 편 내 편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제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평가를 사실은 모든 분들께서 함께 보면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민생이 굉장히 아직까지 어렵고 엄중하고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더 낫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숙제는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있고 또 저 역시 그런 생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이 이제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난 총선 이끌었고 이제 결과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과 얻지 못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요새 이제 당직자분들도 만나면서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치 무대에 정치의 길을 어떻게 가고 안 가고 또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런 당사자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 가리지 않고 대화하고 자꾸 우리 힘을 모으는데 이런 활동은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원내에 계시는 분들, 우리 원내에 계시는 분들, 야당 의원님들, 정부 관계자들 저는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 그리고 나라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더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을 예정입니다. 저를 앞으로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저를 특정 집단, 계파, 그룹,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저희들은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제가 평생에 정부에 있을 때도 저가 조직 내 인사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야기는 듣더라도 그는 알겠다 하는 거고 가장 조직이 이 효과적으로 생산성 높게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그 지점에 잘 나가갈 수 있는 최적의 인적 배치가 어떤 거냐 이런 관점에 신경을 쓰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 상상력은 별로 안 피워도 되고 다만 이 사안이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당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냐 이런 관점에서는 제가 앞으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